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권진숙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참 축복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참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신앙 공동체, 가족을 살펴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또 매우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MBTI 인성 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제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매일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고 가끔 선물도 사주고 남편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나갈지 생각만 해도 너무 들뜨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같이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일이 되면 어딜 놀러 나갈까? 어느 맛집에 갈까? 그러면서 남편이 함께 신나게 계획을 짜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휴일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집에서 당신이랑 가만히 있으면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왜? 여보, 어디 아파? 그럼 당신 화났어? 어딜 나가야지, 노는 날인데, 여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그냥 집에서 당신이랑 가만히 쉬는 게 사실 더 좋아. 나 당신이랑 다니기 너무 힘들어.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편이 화가 났구나. 내가 선택한 장소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지?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그러면서 남편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집 이야기를 듣고 저 남편 진짜 피곤하겠다. 나라도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남편이 왜 그렇게 부인 기분을 하나 딱딱 못 맞춰주냐. 휴일날은 신나게 나가서 놀아야지. 저 남편 왜 그래?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 정말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사역자들을 너무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모두가 쉬는 월요일이지만 내가 쉬는 것을 포기하고 월요일에 쉬는 날 우리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자 이러시면서 사역자들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쉬고 같이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들, 수련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등산하고 다 같이 사우나를 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담은 담임 목사님께서 사비로 베풀어 주실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공지를 내려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휴일에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구나.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MBTI 인성검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인성 유형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MBTI 인성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고요. 나와 다른 다양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나와는 참 다른 사람들, 그래서 너무 재밌고 매력적이고 끌리는 사람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와는 너무 달라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가가 우리 신앙인의 과제이면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MBTI 인성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어떤 때는 같이, 어떤 때는 따로, 즉 따로 똑같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BTI 인성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TI라는 말은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엄마와 딸 관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스위스의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이 쓴 Psychological Types라고 하는 심리학 유형이라는 책의 영향을 받아서 16가지 인성 유형을 분류하는 심리 검사를 만든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엄마와 딸 사이인데요. 캐서린 쿡 브릭스가 엄마고요. 그리고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의 부분을 따서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한 심리 유형의 타입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서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합해서 MBTI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심리 검사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우선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외향형은 우리가 extrovert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향형은 introvert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BTI 유형 물어볼 때 E예요? I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E와 I를 구별하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외출해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점점 더 신이 나서 오래 머물고 싶으세요? 아니면 점점 피곤해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이런 경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는 유형이 외향형, E 유형이고요. 혼자서 집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내향형, I 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향형과 외향형이 함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향형은 자신이 외부 활동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자꾸 충전이 되니까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모임에 길게 남아있기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향형인 사람은 에너지가 자꾸 고갈되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짜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가족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처음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맞춰주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향형이고 남편이 내향형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 집에 있어야 충전이 되는 내향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조용히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월요일마다 함께 등산하고 사우나 가자고 하시면서 돈은 내가 다 낼게 그랬던 담임 목사님이 무슨 유형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E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추셨죠. 외향형, E형이신 거죠. 본인은 함께 만나서 회포를 풀고 노는 것이 최고의 에너지 충전 방식이니까 사역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본인의 사랑과 돈을 좋은 마음으로 투자하신 거죠.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런 담임 목사님 만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조용히 아무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성 유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한번 조용히 이름을 적어보시면서 E 유형인가, I 유형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가에 따라서 N, 직관형, 감각형, S로 달라집니다. 직관형은 촉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쪽집게 같이 잘 맞춰요. 너 오늘 뭐 선보러 가는구나? 뭐 이러면 딱 맞추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숲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각형은 S 유형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의 나무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숲을 보진 못하지만 하나의 나무를 보고 정밀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촉감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센싱 S 유형은 오감이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감각형인 S와 직관형인 N의 차이는 어떤 장소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냥 딱 표시가 납니다. 직관형인 분들은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거나 장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냥 큰 그림으로 두루뭉실하게 저기 숲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S인 감각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색 오감 찍고 있는 방송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N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하고 방송국이 되게 크더라. 그리고 조명이 그냥 환하고 되게 밝고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그 방송국 18층에 있고
스텝이 모두 뭐 5명이고 카메라는 3대고 조명은 뭐 5개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보 인식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어떤 갈등이 벌어질까요? S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은 N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설명이 왜 그따위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란 말이야. 이런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N인 사람은 S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야,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그냥 짧고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해. 그러면서 얘기를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내가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유형 N과 S를 나눌 때 나는 N인 사람은 눈으로 숲을 보는 사람이고 S인 사람은 MRI를 찍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까 이름 적으셨던 명단에 두 번째 N하고 S는 어떻게 나눠지지? 하고 그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두 번째 유형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감정형과 사고형인데 감정형은 F라고 하고 사고형은 T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건데요. 감정형은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정한다,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간다 할 때도 나 저 백화점 좋아. 이러면서 그냥 막 굉장히 비싼 백화점에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T인 사람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F인 사람들은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고 감정을 잘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잘 공감해 줍니다. 그런데 T인 사람들은 문제를 옳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요즘 취직이 안 돼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드립니다. 자, 감정형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고형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감정형은 지금 네 마음 너무 힘들겠다. 네 마음이 뭐가 힘든지 나한테 다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들은 사고형은 아주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직장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구나. 그러면 네가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기 좋은 구직 사이트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죠? 그런데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성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똑같은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감해줘라. 먼저 공감해준 다음에 상대방에게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 라고 허락해 줬을 때 그때 야, 있잖아. 내가 아는 구직 사이트 있는데 필요하면 이거 내가 링크 줄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 좋은 취직 자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살짝 가볍게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상담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위험 부담이 없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며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판단형 J 그리고 인식형 P로 달라집니다. J형, 판단형은 계획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를 마감하는 그 마감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 이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큰 벽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내가 마감일은 벽이 있으니까 멈춰서야 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P, 인식형인 사람들은 상황형, 유연성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에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감일에 과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마감일이 좀 넘어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상황적으로 유연하게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J형인 사람은 마감일이 큰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P인 사람들은 시계에 알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자다가 6시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그럼 6시 반에 맞추자. 6시 반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졸려요. 7시에 맞추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감일이 벽이라고 생각하는 J형과 마감일이 시계에 알람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P형이 만난다면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판단형 J인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마감일에 딱딱 맞춰서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P인 사람들은 그때그때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계획을 변화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좋은 계획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가 계획을 바꾸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J형인 사람은 미치겠죠. 그죠? 왠지 아세요? 벽을 부시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MBTI의 4가지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E와 I,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N과 S,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와 T는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J와 P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가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4가지 인성 유형의 기준을 놓고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 보니까 모두 16가지가 나오더라. 여러분은 어떤 조합의 MBTI 유형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E, N, F, J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매우 쾌활한 사람이죠. 외향형이니까. 그리고 저는 숲을 보는 사람이에요. N이니까. 그리고 공감 잘하고 눈물 잘 흘리는 F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J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직업이 뭐죠? 맞습니다. 상담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원래 N과 F가 만났을 때 숲을 보면서 잘 공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과 상담도 오래 했고요. 근데 또 제가 J형이잖아요. 판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 논문을 주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감일에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저는 J 성향을 가지고 연구 과제들을 마감일에 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정반대 유형 I, S, T, P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향형이죠. I니까. 내향형인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1대1 대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S니까 감각형이죠. 그러니까 오감이 발달된 사람들이니까 세밀한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T니까 사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P 인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MBTI 유형인지를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인성 유형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아주 다른 인성의 소유자, 다른 말로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셨을 때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분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이 서로 공감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시고 같이 숲을 보면서 나무를 세워가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색 오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아름다운 길로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